개념 원리부터 볼까 그러면? 여기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어? 판별식 했어요. 판별식. 판별식은 뭐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판별할 수 있는 식. 그쵸? 그래서 자, 한 번만 리바인드 합시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했을 때 판별식 뒤에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얘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몇 개? 2개. 이게 0이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하나.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0개.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자, 실근의 개수. 요 경우. 실근의 개수. 2개죠. 실근의 개수 0개. 근의 개수 2개. 근의 개수 2개. 근의 개수 2개. 서로 다른 허근의 개수 0개. 서로 다른 허근의 개수 2개. 여러분 다 잘하네요? 네. 자, 근데 이때 만약에 b가 무엇이라면? b가 짝수라면 우리 짝수 판별식을 쓸 수 있었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였어? b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면 된다. 요거 가지고 모든 문제 다 푸는 거였어요. 자, 개념 원리는 115쪽, 116쪽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여기서 질문 있을까요? 114부터 114에서 115, 116 7까지였나? 아, 7까지. 내가 여기를 잘못 적었구나. 그러면 저 100개까지였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올려놔서 제가 오늘 수정을 줄게. 네, 이렇게 써놨어. 그냥 자, 117 질문 있을까요? 31번 29번 요거 31번 2번 오케이. 자, 29번 먼저 한번 볼게요. 이거의 한 근을 알파라고 할 거래. 얘들아, 그럼 이런 문제 있으면 우리 무조건 뭐 하는 거였어요? 무조건 뭐 한다? 대입 먼저 한다. 그러면 2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은 0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얘를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얘를 어떻게 정리할까 우리? 요 알파 제곱만 가지고 차수를 좀 낮춰줘 보는 건 어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알파 제곱은 뭐니까? 2알파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 알파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괜찮죠? 그걸 가지고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어떨까 싶은 거지.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 알파 4제곱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괜찮아? 그리고 또 알파 제곱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 괜찮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알파.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 것 같은데 답이 나오는지 한번 봐보자. 요 밑에다가 또 다시 쓸게요. 얘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분의 1 플러스 알파. 그럼 얘랑 얘랑이 지워졌어. 근데 그럼 된 것 같다. 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인 상황이에요? 그치.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만 넣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답은 4분의 1인가 보다.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2번 한번 볼게요. 이번에도요, 요렇게 뭐 별표로 정의된 어떤 식을 줬어.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어? x 별표 x다 라고 하면 얘는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변은 절대값 안에서 여기에 1하고 x니까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 그리고 절대값 바깥쪽에서 플러스 1이 있는 거예요. 괜찮죠? 식 정리 한번 해보자.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얘는 x, 그냥 x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우린 결국에는 절대값을 포함한 식을 그냥 풀어주면 되는 상황이야. 뭐랑 뭐로 나누는 거예요? 계세요? x가 뭐야? 그치?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눠볼게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식이 어떻게 됩니까? 2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x 더하기 1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고 한쪽으로 다 넘기면 2x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다. x는 뭐 아니면 뭐다? 0 또는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정도는 바로 가도 괜찮죠? 0 또는 2분의 3 이런 거는. 자, 근데 우리는 뭐일 때 한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한 거야. 그러니까 0이랑 2분의 3 둘 다 해가 되네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 이거다. 범위 나눠서 풀 때 둘 다 해가 될 수도 있다. 그 예시가 딱 나온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도 한번 해보자. 0보다 작을 땐 뭐가 돼?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뭐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괜찮아? 아래로 내려서 풀게요. 2x제곱 마이너스 x는 0. 괜찮나? 그러면 x가 뭐 아니면 뭐? 0 또는 그치 2분의 1. 근데 우리 지금 언제 푼 거야? x가 0보다 작을 때 푼 거네요. 그럼 해가 아예 없지. 그래서 여기서는 해가 아예 안 나온다. 그래서 요거랑 요것만 해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지? 넘어가요? 또 질문? 앞으로 가도 돼요? 잘 안 보여? 질문 또 있을까요? 개념 원리 없어요, 여러분? 오케이, 좋아요. RPM부터 가자. RPM도 60, 61 이렇게 두 페이지만 보면 되는 거였어. RPM 60페이지 질문. 요거를 빼줄게. 60페이지 질문. 그 405번 때 그런 게 있는데요. 앞에도 해도 돼요. 405번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405번 복습할 겸 얘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어려운 문제니까. 절대값 지우는 거 연습 한번 해보자.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는 요거 어떻게 나와야 돼요? 어떻게 나오는 거였지? 루트 a 제곱은 무엇이니까? 절대값 a니까 이거 중요한 거였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절대값 x 마이너스 1. 자, 이 식을 풀어줄 건데요. 지금 보니까 절대값이 몇 개? 2개. 그럼 영역 몇 개로 나눠져요? 3개. 얼마랑 얼마 기준? 0이랑 1 기준. 그래서 여기를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이렇게 나눌게요. 자, 1번 영역 x가 뭐일 때? 0보다 작을 때. 우리 작은 쪽은 등호 안 넣기로 했어요. x가 2번 영역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3번 영역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괜찮죠? 자, 여러분 이거 대답 잘해주세요. 이 영역에서 요거랑 요거 부호 뭐예요? 뿔마로 대답해주면 마. 그렇지.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여러분 이 정도 바로 봐도 괜찮죠? 식 정리해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그러면 여기서는 해가 뭐가 되는 거예요? x는 마3 또는 1 되네요. 이 중에 누구만 해가 돼? 그치, 마3만 해가 되고 1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 나왔어요. 두 번째 영역 가볼게요. 자, 요 영역에서는 부호 뭐 됩니까? 그렇지, 뿔마 되니까 그거 잘 생각해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그럼 얘는 풀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은 0. x는 뭐 아니면 뭐?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여러분 너무 빨라요? 알죠? 괜찮죠? 좋아요. 자, 근데 이 중에 또 뭐가 돼요? 없어요. 그렇죠. 둘 다 이 범위에 들어오지 않아. 그래서 해가 없습니다. 해 없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 한번 해봅시다. 1보다 클 때 어떻게 돼요? 둘 다 부호가 뿔. 그러니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x 마이너스 1. 얘는 x제곱. 여기다 풀게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해 공식에 넣어줘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짝수 근해 공식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불러줘 보세요. 뭐예요? 몇 분의? 1분의 1 뺄마 루트 2. 괜찮아, 얘들아? 절반 b 제곱 마이너스 ac. 괜찮죠? 자, 그러면 뭐예요? 둘 중에 해가 되는 거 있어?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 아래 거. 네, 위에 거.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푼 거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건 얘만 있어요. 그래서 얘가 나옵니다. 얘는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해가 마3이랑 얘랑 이렇게 두 개가 있겠어요. 되겠죠?
여러분 요 정도 풀 수 있으면 절대값 들어오는 거 다 풀 수 있는 거라서 여러분 괜찮아요. 이거 원래 어려운 게 맞아. 요 유형은. 자, 그 다음에 106쪽은 60쪽은 질문 없어요, 여러분? 다 됐어? 61쪽은 18번? 자,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얘를 인수분해했더니 얘가 됐대. 얘들아, 얘가 됐다가 무슨 얘기야? 무슨 식이 되었다? 완전제곱식이 되었다.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애는 판별식 D가 0이다. 오케이? 한번 해볼게. 판별식 D가 0이니까 요거에서 뭐가 0인 거야? m제곱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20은 0이다. 그럼 얘는 뭐랑 뭐? m은 뭐 또는 뭐? 10이랑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2 또는 1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괜찮을까? 근데 뭐가 답이겠어? 그치. 여기 양수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m에다가 10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어쩌고 그래. 뒤에 건 볼 것도 없어. 왜? 얘 바로 얼마니까? 5니까. 그치. 괜찮을까? 응. 그래서 얘는 5다까지 나왔습니다. 또 없어요, 여러분? 다 됐어? 좋아요. 멋집니다. 너무 멋있어요. 자, 오늘 2차 방정식 진도 다 끝난다 그랬죠? 우리 오늘 근각에서의 관계 할 거거든요. 그리고 부근 유형 12까지만 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필기노트 좀 꺼내볼게요. 필기노트. 자, 근각에서의 관계 할 건데 얘들아 우리가 지난 시간 수업 때도 했고 3학년 1학기 할 때도 했고 이미 다 배웠죠? 기억나요? 나죠? 자, 쓰면서 그냥 이거 보면서 적어도 될 것 같아 얘들아. 알고 있는 내용이라. 전 이따 적을게요 하면 이따 적어도 돼요. 이따가 쓸 시간 또 충분히 줄게. 자, ax제곱 미안 2차 방정식으로 먼저 쓰고 시작할게요.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괄호하고 반드시 뭘 써준다? a는 0이 아니다. 의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첫 번째 두 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죠. 이 두 근의 합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번째 두 근의 곱 기억나나요 여러분?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였더라? a분의 c. 그치. 얘가 끝입니다. 자, 증명도 아주 쉬워요. 두 근이 뭐니까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하면 근의 공식에 의해 알파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베타는 2a분의 누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우리 요거는 어떤 2차 방정식을 특정한 게 아니지. 그냥 2차 방정식이기만 하면 항상 그는 저런 모양으로 갖는 거죠. 그런다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두 개 더해주면 뭐 되는 거야? 어차피 여기랑 여기랑이 어때요? 같죠? 그럼 더하면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뭐야?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되네.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다. 너무 당연한 거다. 괜찮죠? 응.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도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알파 베타를 보니까요. 두 개를 곱할 거거든요. 분모는 2a, 2a죠. 그러면은 4a 제곱분의 1이 하나 붙어 있고요. 분자는 어떤 건가 봤더니 이거 더하기 이거랑 이거 빼기 이거 합차네. 그죠? 합차네. 괜찮죠?
그래서 앞에 거 제곱, 그럼 b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면 뭐야? 루트만 벗겨져서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결론 4a 제곱분의 4ac라서요. a분의 c가 나온다는 얘기야. 되겠죠? 이게 다예요. 이미 이것도 사실은 했었어. 그래서 예시 몇 개 적으면 오늘의 메인 진도가 다 끝나기는 합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두근의 합이 3 곱이 마이너스 7인 2차 방정식을 세우시오 라고 했어.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뭐라고 세워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 그치. 여기서는 어쨌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7인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죠? 식을 어떻게 세울까요? x제곱 마이너스 3x. 여러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자, 봐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잠깐 옆을 내려올게요. 잠깐 내려올게요. 예시 먼저 볼게요. 자, 내가 두 근이 1이랑 2라고 해볼게. 그냥 1이랑 2야. 그럼 우리 이거 식 어떻게 세우는 거였어 원래도? x-1, x-2는 0입니다. 대신에 뭐 조심해라? 최고창의 개수가 뭔지는 모르니까 항상 a 붙여줘 버릇해야 되는 거. 요거는 신경 써야 돼요. 여기서 괜찮아? 이렇게 세우는 거 알고 있지? 자, 그럼 봐봐.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a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무슨 얘기야? 두근의 합이 얼마인 상황? 3인 상황이라서 얘분의 얘가 3인 거야. 그치? 두근의 곱이 얼마인 상황이라서 2인 상황이라서 얘분의 얘가 2인 거야. 선생님 근데 앞에 a가 붙어 있는데요? 그럼 사실은 또 뭐냐면 ax제곱 마이너스 3ax 더하기 2a는 0. 이게 사실 완전한 식이기는 하죠? 여기서 다시 보자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봐? 두근의 합이 뭐예요? 뭐야? a분의 마이너스 붙고 마이너스 3a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죠? 맞아 안 맞아? 맞죠? 자, 두근의 곱은요? 두근의 곱은 a분의 2a니까 2가 되는 거죠? 요거 곱한 거 2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래서 요게 다예요. 여러분 괜찮을까요? 그래서 봐봐. 이해됐어? 지금 이거 이해됐어요? 그럼 나는 결론적으로 식을 어떻게 세워주면 되냐면 이렇게 두 근이 한 근 1이고 한 근 2입니다 라고 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요렇게 세우면 되는 거 우리가 편안하게 지금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도 줄 수 있다는 거야. 누가 나한테 두 근이 있는데요. 합이 3이고요. 곱이 2인 거 한번 식 좀 세워주실래요? 이렇게 줄 수 있다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요. x제곱의 합은 3이니까 마이너스 3x 그지? 곱은 2니까 플러스 2는 0이에요. 근데 최고차항계수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렇게 세워주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똑같은 거예요. 얘 인수분해하면 다시 뭐 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 자, 그럼 이제 가보자. 문제로 가보자. 두근의 합이 3이고 곱이 마이너스 7은 2차 방정식 세워주세요 하면 어떻게 한다고?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은 0. 조심해야 되는 거 뭐라고요? 그렇죠. 앞에다가 a를 꼭 붙여주라고요. 그리고 뭐 써줘야 돼? a는 0이 아닙니다 라고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또 예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두근의 합이 1이고 곱이 마이너스 2예요. 그리고 f0이 8인 2차 방정식을 세워낼래요. 답을 구해봐 얘들아. 그러면 답 구해봐. 두근의 합이 1이고 곱이 마이너스 2이고 f0은 8인 2차 방정식을 세워주세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일단 뭐 최고창 A에 어떻게 세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에다가 0,8 대입하면 뭐가 나와? F0은 여기다 0 대입하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2a 나오죠? 얘가 8이니까 a가 얼마다? 마사다. 그래서 결론 마이너스 4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세워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너무 쉽죠? 여러분 괜찮아요? 끝이요. 근각계수의 관계는 이게 다예요. 근각계수의 관계는 뭐다? 이 계수를 통해서 두근의 뭐와 뭐를 알 수 있다? 합과 곱을 알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괜찮겠죠? 이따가 또 예시 문제 조금 풀어보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하면 오늘 나가야 되는 메인 진도는 사실 다 끝난 거긴 해. 근데 이제 좀 유형으로 있는 것들 그거 조금만 더 정리를 할게요. 자, 이것도 여긴 진짜 별로 말할 게 없어. 얘들아,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우리 이미 3-1에서 했던 거야. 근데 방금 내가 얘기한 거야. 알파와 베타를 해로 하는 2차 방정식 세워주세요 라고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식 어떻게 세워? 뭐만 주의하면 된다고? A만. 끝. 그것만 쓰고 넘어갈게요. 자, 알파, 베타를 해로 가지는 2차 방정식 세우기. 뭐만 주의? 최고차항 주의. 최고차항 개수주의. 미안. 최고차항 개수주의.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고차항 A의 뭐? x-알파, x-베타는 0. 이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거죠? 그치? 이렇게 세워도 되고 이제 뭘로 세워도 된다? 최고차항 A에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무엇? 두근의 합. 상수항은 뭐? 부호 그대로 두근의 곱.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해서 세워줘도 된다. 되겠죠? 네. 좋아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다 끝난 건데 이제 우리가 교재에 있는 것 중에 조금 까다로운 유형이 하나 있어. 그래서 그걸 아예 그냥 다 지금 다 풀어줄 거거든요. 이거 내가 책 보고 적어줄게. 뭐냐면 이것도 예시 하나만 적을까? 얘들아, 왼쪽에 공간 조금 있으면 책에 있는 거 미리 하나 풀어줄게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여러분이 아직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왼쪽이에요, 왼쪽. 왼쪽에 근각에서의 관계 적는 곳 있죠? 그 밑에다가 예시 하나만 한번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예시.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첫 번째는 구하라고 하는 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고요. 두 번째는 구하라고 하는 게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예요.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 그럼 시간 잠깐 줄게. 한번 답까지 내볼까?
볼까요? 이거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세워줘 보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 3. 그리고 알파 베타는 얼마? 1. 그치. 그러면 얼마예요? 18. 그치.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구할까요? 얘는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를 뭐 해야겠어요? 일단 제곱해야겠지. 이걸 제곱하면 뭐가 되고? 알파 더하기 2배의 루트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가 되는데 얘들아 무조건 이렇게 된다고 근데 확신할 수 있을까? 뭘 확인해야 돼? 이미 주어져 있어. 최고차항은. 뭘 확인해야 될까? 뭘 확인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루트 알파를 제곱해서 알파가 됐다고 쓴 거야 얘들아. 루트 알파를 제곱하면 항상 알파가 되나요? 그러면 그치 마이너스 알파가 될 때도 있죠. 알파가 음수라면 그치? 그러니까 우리 뭘 해야 돼? 알파랑 베타의 부호를 먼저 확인해야 돼. 요 과정에서 지금 보세요. 두근의 합이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양수야 음수야? 알파 더하기 베타 양수야 음수예요? 양수죠. 3이니까 는 3, 0보다 크고 알파 베타는 는 얼마? 1, 양수야 음수야? 양수.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잖아요. 그러면 알파 베타가 각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파도 0보다 크고 베타도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 얘들아. 알겠죠? 가끔 어떻게 될 수도 있겠어. 음수면 얘가 마이너스 알파로 써지는 경우도 있겠죠. 알겠지? 조심해야 돼요. 자, 아무튼 요렇게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 이어서 해보자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지금 얼마인 상황이니까? 예? 3 더하기 2 루트 알파 베타는 얼마? 1. 그래서 이게 얼마다? 5였다. 그러면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는 얼마다? 루트 5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 되겠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근이 주어진 것도 뭔가 이런 식인 거예요. 자, 얘도 한번 해볼게요. 어렵진 않을 거고 여러분 그냥 풀어도 다 할 수 있는 문제들이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뭐 좀 어려운 게 없어. 뭘 해줄 게 없네요, 여러분. 그래도 할게요. 여기도 예시 하나만 적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 예시.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fx를 구하래요. 이때 f0은 3이래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답까지 내보세요.
맞았어? 응. 맞았어, 여러분? 앞에도 써놨어요. 괜찮을까? 어떻게 하면 돼? 자, 얘랑 얘를 근으로 한다 라고 했으니 우리 바로 어떻게 세워주겠다? x제곱에 두근의 합에 부호 반대, 두근의 곱에 부호 그대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최고차항이 뭔지 모른다. 이렇게 딱 세워놓고 각각의 두근의 합 값을 구해주고 두근의 곱 값을 구해주고, 구한 사람들 요거 올바르게 잘 구했나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뭐 한번 대입해주면 돼? F0 한번 대입해주면 A 값까지 나온다. 다 이렇게 나왔어 얘들아? 괜찮아? 혹시 좀 어려워요? 아니죠? 응. 자, 그리고 다음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예시는 이것만 할까봐 이것만 하고요. 다음 장 넘어가자. 자, 2차 방정식의 혈렉은 이거 할 건데 우리 얘도 마찬가지예요. 또 한 번 쓸게. 아, 얘는 1, 2번이 나눠져야 되는구나. 1번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a, b, c가 모두 실수이고 a가 0이 아닐 때 만약에 알파는 p라고 할까? p 플러스 qi 이면 베타는 p 마이너스 qi 이다. 이때 q는 0이 아니다. 일단 쓸게요. 즉 방정식의 개수가 모두 실수이면 허수 켤레근을 가진다. 모두 실수이면 허수 켤레근을 가진다. 자, 봐봐 얘들아. 뭔 얘기냐면요, 우리가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A랑 B랑 C가 모두 실수래. 그리고 A는 당연히 0이 아니어야겠죠? 이럴 때 한근이 P 더하기 QI면, 즉 2 플러스 3I면 나머지 한근은 뭐라고? 2 마이너스 3I라고. 오케이. 근데 이거 왜 그럴까? 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그냥 요렇게 가도 될 것 같아요. 왜? 자, 허근이 하나 나왔다는 거는 얘들아, 내가 x값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 x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 또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한근이 허근이란 얘기는 d가 이미 뭐라는 거야? 그치? d가 이거이므로 알파, 베타는 어디 부분만 부호가 반대다? 허수 부분만 부호가 반대이다. 여러분 괜찮죠? 너무 당연한 거죠? 이해돼요? 내가 만약에 어떤 해가 2 플러스 5i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나머지 한근은 당연히 이거일 거 아니야. 근의 공식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만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한근이 얘면 나머지 한근은 이거다. 요게 포인트라고요. 되겠죠? 색깔 구분 안 한 사람들은요, 여기만 하나 이렇게 형광펜 쳐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밑에 2번에서도 형광펜 칠 게 있어서 내가 이건 표시를 해줄게. 자, 얘들아,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단 Q는 0이 아니다라고 써놨죠? 가끔 이렇게 낚는 문제가 있어. P 플러스 QI가 해이면 P 마이너스 QI도 해이다. 이렇게 딱 주는 거야. 근데 봐봐. 없다 할 수도 있어. Q가 0일 수도 있잖아. 그럼 이거 봐봐. 우리가 3이 해면 3이 해이다가 돼버리는 거네? 이거 맞아 아니야? 아니잖아. 그래서 이 조건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돼. 이 조건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야? 허근이라고 준 거죠. 허근. 요거 하나 쓸까?
즉 허근이면 자, 여러분 나랑 똑같이 하고 있으면 여기다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 이게 맞는 말인지 한번 봐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루트 3이면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여러분 이거 맞을까요? 아닐까요? 왜 아니야? 미안. 아이를 내가 빼뜨렸어요. 죄송합니다. i 루트 3i이면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루트 3i이다. 맞아? 맞을까 아닐까? 맞다. 이런 건 무조건 아닌데. 아니다. 왜 아니야? 아니라서? 응? 왜 아니야? 선생님이 이런 거 무조건 아니에요. 그치? 아니야 이거는. 자, 왜 그러냐면 선생님 방금까지 맞다고 했잖아요. 나 지금까지 이걸 썼는데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이 조건을 여러분이 자꾸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이거 있었죠? 개수가 모두 아이고 내가 하이라이트 하는데 보이나 지금? 색이 되게 흐릿해진 것 같지 않니 얘들아? 화면이? 아니에요? 안 그래. 아 그래? 옆에서 봐서 그런가? 자, 얘 실수이면 이란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빨간색으로 여기다가 x 이렇게 해주세요. x 실수 개수 조건이 있어야 함. 반대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그냥 한 근이 얘들아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한 근이 루트 3i고요. 한 근은 그냥 3일 수 있죠. 그렇지 않아? 한 근은 루트 3인 2차 방정식 한번 세워볼까? 봐봐. 이게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세워줄 수 있어? a에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뭐 해주면 돼요? 그냥 루트 3i 더하기 루트 3 해주면 되지. 두 근의 곱은 뭐야? 3i겠죠? 그치? 그럼 더하기 3i는 0. 여러분 이런 방정식 존재할 수 있잖아. 그리고 이거 인수분해 하면은 뭐랑 뭐를 해로 같겠어? 얘랑 얘를 해로 같겠지. 응, 2차 방정식. a는 0이 아니다 하나 써주면 될 거고. 괜찮아요?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봐봐 얘들아 앞에 잠깐 보세요. 좀 이따 쓰고 앞에 봐. 자 지금 내가 실수 개수이려면 분명히 허근이 존재를 하는데도 우리가 이제 이걸 배웠잖아. 앞에 근각에서의 단계에서 이 개수들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었죠. 얘네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아?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해에 i가 들어있으면 그거의 합인 얘도 i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해에 i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거의 곱인 여기도 i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그런데 우린 지금 뭘 배우고 있는 거냐면 분명 허근이 하나 있는데 개수에 i가 있어 없어? 개수들의 i가 없다고요. 오케이. 분명 허근이 있었어. 근데 두 근의 합과 곱을 나타내는 이 A, B, C들의 허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려면 나머지 한 근이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켤레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만 켤레 형태여야지만 둘을 더하면 허수 부분 살아있어 없어져? 없어지지. 곱해도 허수 부분 없어지지. 그래서 개수가 실수 개수로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될까 얘들아? 괜찮아요? 괜찮아?
그래서 내가 반대를 굳이 들어준 이유는 선생님 근데 한 근이 2 플러스 3i면 나머지 한 근 무조건 2 마이너스 3i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해. 근데 그렇지 않다고. 그냥 한 근은 3i고 한 근 그냥 1이면 되지 뭐. 그치? 이렇게 생긴 거 그냥 어떻게 생겼겠어? x 마이너스 3i, x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생기면 되잖아. 그치? 하지만 얘네는 전개해보면 개수에 반드시 뭐가 포함될 수밖에 없어? 허수, i가 포함이 될 수밖에 없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해돼요, 여러분? 네,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는 뭐다? 실수계수 방정식에서는 켤레근을 가진다. 근데 실수계수 방정식이라는 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자, 이게 1번이었고 2번까지 하면 끝이거든요. 2번도 해볼게요. 똑같은 내용이긴 해. 2번 이어서 갈게요. 2번 2차 방정식 얘도 마찬가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0의 개수 a, b, c가 모두 유리수이고 a는 0이 아닐 때 파란색이 없어졌어요? a가 0이 아닐 때 알파가 p 플러스 q 루트 m 이면 나머지 한 근은 뭐일 것 같아? 그치. 베타는 p 마이너스 q 루트 m이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봐봐 얘들아. 요게 이제 이렇게 하이라이터 칠해지는 부분이겠지. 똑같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 근데 아까도 뭐 있었어?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 아까는 q가 0이 아닙니다 라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저 위에랑 세트를 맞춘다고 생각했을 때 이 괄호친 데에다가 어떤 조건이 들어가야 될까? m은 뭐가 아니다가 들어가야 돼. 즉 뭐뭐이면 뭐가 들어가야 될까? 그렇지. m이 제곱수가 아닐 때만 이게 된다는 거예요. 제곱수가 아닐 때만. 오케이? 즉 무리수이면 저게 제곱수니까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거 봐봐. 낚이면 안 되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가 그냥 딱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 요거에서요 한 근이 이거면 나머지 한 근 이거죠? 이렇게 해버린 거야. 맞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왜? 그냥 3이라는 해를 누가 어떻게 표현해 놓을 수 있어? 2 플러스 루트 1 누가 이렇게 써놓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럼 2 플러스 루트 1이니까 나머지 한 근은 2 마이너스 루트 1이네요?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알겠죠? 얘가 뭐일 때? 무리수일 때는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여러분 아까 허수에서 했던 조건이랑 똑같은 거 알겠어? 그치? 얘도 왜 그렇게 되겠어요? 얘도 마찬가지. 얘 공간이 아마 좀 없으니까 얘도 왜? 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란 얘기예요? 저 루트 형태가 어디에서 나와? 알파는 2a분의 마이너스 b 루트 d 베타는 2a분의 마이너스 b 루트 d 그래서 뭐일 수밖에 없다? 이 무리수 부분이 같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또 뭐가 있겠어? 주의가 있겠죠. 주의. 이게 성립하려면 언제만 그러는 거예요. 언제만. 개수가 다 모일 때 개수가 모일 때 아이고 잠깐만 이거 끌게요. 여러분 개수가 모일 때 응? 유리수일 때, 유리수일 때, 유리수일 때, 유리수 개수일 때만 얘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것도 마찬가지. 자, 만약에 그냥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래. 그러면 바로 나머지는 1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라고 해버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무슨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 유리수, 개수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건이 꼭 필요. 됐어? 유리수, 개수 조건이 꼭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지요? 그게 없으면 나머지 한근이 이거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내용은 다 했고, 오른쪽에 조금 공간 있죠, 여러분? 우측 하단에 쓸 공간 좀 있죠? 이게 여러분이 이제 문제 풀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하나 있어서 그것만 좀 내가 풀어주려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RPM 페이지 65에 유형 17이라고 좀 써주세요. 유형 17. 이건 예시를 좀 해줄 건데 일단 예시까지는 같이 적자. 자, fx는 0의 두 근의 합이 5. 근데 f 3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래. 일단 쓰고 하자. 다 적었어? 이제 잠깐 연필 내려놔줘. 쓸 시간 줄게. 자, 이거는 어떻게 풀 거냐면요. 일단 설명을 좀 들어줘봐. 두 근의 합이 5라고 하니까 일단 우리는 두 근 fx는 0의 쓸 시간 줄 거예요. 보기만 하세요. 이거의 두 근을 뭐라고 잡자? 알파랑 베타라고 잠깐 잡아볼게요. 얘들아, 그러면 미안해. 2차 방정식이랑 안 써내. 꼭 써야 돼요. 2차 방정식. 자, 얘들아, 2차 방정식은 해가 무조건 몇 개였어? 해가 무조건 몇 개였어? 2개잖아. 그쵸? 내가 지금 실근, 허근, 서로 다른 이런 말 안 붙였잖아. 무조건 2개죠? 2개보다 더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무슨 얘기야? 이미 이거의 두 근, 알파랑 베타가 있어. 그럼 이거 말고 다른 근이 또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지 않아요?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두 개의 근이 존재해. 앞에 보세요. 연필 내려놔. 두 개의 근이 존재하면 얘기하면 좀 들으세요. 자, 이미 두 개의 근이 존재를 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하라는 거야? 얘의 두 근의 합을 구해보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어쨌든 이거의 두 근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0 돼야 되죠. 0 돼야 되죠.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3x 플러스 1은 0. 여기에다가 뭔가를 넣어서 0이 되었으면 좋겠대. 근데 우리 방금 뭐라 그랬어? 여기다가 넣어서 0이 될 수 있는 거는 누구랑 누구밖에 없다? 알파랑 베타밖에 없다 그랬죠. 그럼 이게 뭐여야 돼? 이게 뭐 아니면 뭐여야 돼? 알파 아니면 베타여야 되는 거 아니야? 반드시? 그치? 그러니까 이 3x 플러스 1이 뭐이거나 알파이거나 3x 플러스 1이 베타여야만 함. 이해될까? 조금 어려워요? 자, 숫자 예시로 한 번만 더 얘기해볼게.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fx는 0의 해가 3이랑 5래. 2차 방정식인데 이거의 해가 3이랑 5래. 근데 누가 나한테 f 2x-1은 0의 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 거야. 이건 해가 뭔가요? 물어본 거야. 근데 우리가 이미 문제에서 무슨 조건을 줬냐면 f에다가는요 3 넣으면 0 되고요 5 넣으면 0 됩니다를 준 거지. 3이랑 5 말고 또 넣어서 0 될 수 있는 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얘가 얼마여야 된다고? 얘가 3이거나 얘가 5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3 되려면 x가 얼마? 2. 그래서 해는 2이거나 얘가 5이려면 x가 얼마? 3? 3. 그래서 이거 해를 구하시면 2 또는 3이라고요. 괜찮지? 숫자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해되죠? 그치? 자, 그 문자도 마찬가지야. 문자도 다시 한번 해볼게. 자, 두 근이 알파, 베타래. 이미 문제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능력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알파랑 베타 말고는 있다, 없다? 없다. 즉, 얘도 요 문제에서 얘가 지금 3 또는 5여야 했던 것처럼 지금 이 문제에서도요. 얘가
알파 혹은 베타여야만 한다는 거야.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내가 찾는 x값은 x는 모이거나 알파 빼기 1을 3으로 나눈 거. 괜찮지? 또는 베타 빼기 1을 3으로 나눈 거. 이거여야 한다고요. 자, 두근의 합 구하라고 했어요. 최종적으로 두근의 합은 뭐예요? 3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니까 아까 두근의 합이 5였거든요. 그럼 얘는 1이 되겠네. 1. 괜찮을까? 여러분 조금 어렵죠? 요거 한번 써보세요. 이거 지금 생각하면서 써. 그냥 막 베끼지 마시고요. 요거 바로 하나 또 풀 거예요, 지금. 됐어? 이해돼요, 여러분? 괜찮아요? 요 비슷한 걸로 예시 하나만 더 적을게요. 자, 예시. 만약에 fx,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 근의 곱이 16이래요. 이때 f 4x는 0의 두 근의 곱을 구해보래. 여러분 요건 시간 잠깐 줄게. 한번 풀어볼게. 오, 잘했어. 맞았어요. 여러분 답 1 나왔어요? 1 나왔어? 안 나왔어? 자, 해볼게. 얘도 어떻게 하는 거야? 두 근,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뭐라고 하자?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16인 상황이에요. 2차 방정식에서 이미 두 개 딱 세팅해놨어. 알파, 베타 말고 또 해 있어, 없어? 없다고요. 더 이상 없어.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능령이 되려면 반드시 어떨 수밖에 없어? 4x가 알파이거나 그치? 베타여야 한다. 즉 그럼 x가 뭐 또는 뭐? 4분의 알파이거나 4분의 베타여야 한다. 최종적으로 두 근의 곱은 16분의 알파 베타니까 1이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얘들아 여기까지 하면요 2차 방정식 하나도 안 빼고 완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 단원까지도 끝났어요. 어때 얘들아?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었죠? 우리가 3학년 1학기를 잘 해놔서 그래요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예. 오늘 조금 일찍 쉴까요? 잠깐 쉬고 그 개념 원리 문제 좀 풀게. 알겠지? 10분 쉴게요.